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파에서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를 재개발할 때 이렇게 부서 갖고 아파트 짓는 사업을 우선 했는데 네네. 이제 원도시, 그러니까 구시가지 같은데 예전에 많은 어떤 근대 시대의 문화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예. 전제하에서 그걸 굳이 회찰해 갖고 하지 말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어떤 그 다른 어떤 주거도 하고 예. 어떤 상업적인 용도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도시적인 뉴딜 사업과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이 결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 살려두고 그 그렇죠. 주변을 이제 조금 더 깨끗하게 조성을 하자라는 그렇죠. 거죠. 그 사업인데 예. 그 사업이 관련된 게 목포에서 그것을 이제 전남도에서 사실은 공모를 했고 목포에서 네네. 그걸 받아들여 갖고 했는데 하필 그 지정된 게 작년 8월 6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2017년부터 손혜원 의원의 지인들이 근처에 있는 여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사 모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9채란 얘기도 있고 11채란 예.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되고 남편과 관련된 재단에서 샀다는 것도 확인된 사항이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투기의 목적이냐? 예.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 선의로 말하자면 그거는 도와주기 위해서 했느냐? 이것이 이제 논란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란의 핵심에는 이 과연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사실을 미리 알고 주변에 땅을 사라, 건물을 사라라고 권유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이 될 텐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손 의원의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이 거리가 지정될 걸 예상하고 남편 재단이 사고 또 지인들 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네, 2018년 8월 6일 날 됐다고 돼 있는데 예. 제가 처음에 제 조카한테 그 목포에 집을 사라고 내가 돈을 증여를 할 테니 집을 사라고 해서 산 게 2017년 3월입니다. 예, 예. 근데 2018년 8월 6일 날 하는 줄 알고 어떻게 1년 반 전에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되기 1년 반 전에 이미 이 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매입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손혜원 의원의 저러한 입장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투기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1년 반 전에 그 등록 여부를 미리 알았겠느냐. 네네. 이러한 얘기도 이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2017년 3월에만 매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입이 총 9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시기가 2017년 3월부터 문화재 그 등록이 된 이후인 2018년 9월까지 상당히 이제 장기간 동안 계속돼 왔고 예. 그 규모도 한 채나 두 채가 아니라 이제 9채에 달하고 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소속 의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간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초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최초의 그 건물을 구매한 것이 1년 반 전이라고는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견해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크게 불거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투기라고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적절하진 않은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재청장을 불러다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네네. 여당 간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거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예. 또 사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 의원의 위치를 봤을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투기인 건 파악해 봐야 된다. 네. 상태는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 문화 역사 공간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4배가 뛰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손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팔린 거 하나 뭐 보니까 얼마가 올랐고 부르는 시세는
예전 가격의 4배가 올랐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매물이 진짜 살려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얼마가 4배가 늘었다고 하는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4배가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뭐 손 의원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시세 차익과 관련되어서 그 방송사 측과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론 지금 현재 매매가 없을 수도 있고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추후에 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현재 시세 차익이 얼마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해당 언론사가 투기의 목적이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지금 현재 결국은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확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손혜원 의원 측에서 오히려 문화재를 지정을 막아야지 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네. 본인과의 그럼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과 자산은 되돌려서 가져올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재단 측에 있었던 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 이외에도 다른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손혜원 의원 측의 조카의 명의라든지 예. 아니면 보좌관의 배우자나 보좌관의 딸의 자녀, 뭐, 네. 딸과 이제 공동명의로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해당 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등록 문화재라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또 등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들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제 이익의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세 차익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얼마나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이 목포 부동산의 중개소 관계자에 따른 한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해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제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물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인근의 건물을 사고 싶은데 평당 한 5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입했을 때에 평당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매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대 심리지 이것을 매도해서 내놓는 가격과 실제로 매매하는 가격은 또 다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호가만 있지 실제 매매는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기 얘기군요. 때문에 현재는 또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입장이에요. 손혜원 예. 의원 측이 전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명 거래 의혹입니다. 손 의원이 조카에게 1억 원을 증여해서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조카 측에서는 나는 모른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이 이제 창성장이라고 예. 하는 건물에 뭐 3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딱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입금을 시켰다. 네. 근데 이제 그 인터뷰 어제 오늘 나온 인터뷰는 그의 그 말하자면 손 의원의 동생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명의자의 아버지인 분이 몰랐다 우리는. 예. 우리는 돈만 계좌만 빌려주고 명면 빌려줬을 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손 의원은 사실은 조카를 위해서 네.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증여세도 입금을 했다고 하고 그걸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증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예. 어쨌든 조카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순수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매입에 관여돼 있는 조카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고모가 있으니까. 추천을 해줘서 제주도에 원래 집을 사려고 하다가 고모의 추천으로 뭐 목포에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조카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달라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좀 또 의혹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그 해당 거리에서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손혜원 의원 측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매입을 했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제 그게 중요한 쟁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투기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손혜원 의원 측은 그렇지 않고 원래 손혜원 의원이 예전부터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본인이 알리고자 했는데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는 본인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섰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하는 또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자면 차명으로 굳이 이렇게 건물들을 매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 결국은 증여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혜원 의원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굳이 왜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했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손혜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는데 과연 이러한 지위에서 아무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었어도 네. 이렇게 9채라는 규모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었느냐 이러한 지적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배후에 지역 개발업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그 지역과 예. 한 3, 4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또 되는 데가 있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마도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집단이 손 의원을 음해하고 있는 네네.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반대쪽은 사실은 그건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4km나 떨어져 있는데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 거기는 뭐 아파트고 여기는 근대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서는 입장입니다. 근데 예. 손 의원의 주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업자가 음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사무처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당의 입장을 오전까지 된 보도에 따르면 아직은 뭐 위원회 사보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시피 목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손 의원의 해명을 당연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진상규명 자체가 손혜원 의원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측에서의 주장과 같이 만약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에도 어떠한 신뢰성이 부여될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당 차원도 그렇고 손혜원 의원의 개인 차원도 그렇고 진상규명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말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